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포럼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이 여기 이제 이 LA에서는 6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이 한국이 대선이 이렇게 또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이제 한국이 이제 6월 3일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더 뉴욕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라이브 업데이트가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의 이 새로운 이제 다음 대통령이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출구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출구조사를 이렇게 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51.7%를 이렇게 또 득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9.3%를 이렇게 또 얻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 3위는 이중석 후보로 7.7%의 이제 지지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또 바뀌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된 이제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계엄령이죠. 작년 12월 달에 계엄령을 이렇게 또 선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뭐 한국이 뭐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이제 탄핵안을 이렇게 또 가결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한 4월 달이죠. 2달 전쯤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이렇게 또 확정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파면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치러진 이번 이제 대통령 이제 선거에서 이번 이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선이 이렇게 또 거의 이제 확정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해결을 해야 할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국의 그 정치가 지금 양극화가 좀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양극화를 해소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좀 이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경제를 이렇게 또 회복을 이렇게 또 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교의 균형도 잘 맞춰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은 미국이랑 좀 이제 끈끈한 그런 이제 연을 이렇게 또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한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도 좀 이제 많은 무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좀 이제 잘 이렇게 또 지내하기 때문에 외교의 이제 균형도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잘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이렇게 또 내세웠다고 하네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김문수 이 후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윤 전 대통령의 친미 친일 그 노선을 내가 이제 잘 이어가겠다라고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저는 이제 뭐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만 그냥 본다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한 이유가 탄핵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린 이유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끌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윤 대통령을 이어가가지고 내가 잘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거 당연히 안 뽑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또 봤었을 때만 하더라도 개표율은 25%이다. 25%인데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48%의 득표율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가 44%의 득표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6월 4일 오전에 공식 발표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직에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이제 개표가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다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내일부터 이제 대통령직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한국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제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이렇게 또 주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여전히 형사재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선 후에도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재판이 이렇게 또 중단이 되는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한국이 좀 이제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경제가 별로 안 좋거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별로 안 좋기는 안 좋은데 특히 이제 한국이 계속 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바뀌면서 좀 이제 한국의 경제가 요번 이제 위기를 잘 좀 극복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콜로라도 이제 볼더라고 하는 이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이 테러가 이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남성이 화염병을 들고 그리고 화염 그 방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뿌리고 막 던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말 다행히도 아무도 사망은 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용의자가 이렇게 또 잡혔는데 그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체자이다. 2022년도, 2023년도에 미국으로 이 합법적으로 우선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선 뭐 여행 비자 같은 걸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집트 국적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망명 신청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류 신분이 이렇게 또 지났거든요. 지나게 되면서 이제 불법 체류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런 이제 테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이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킬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들을 해방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외치면서 이런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켰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FBI는 이번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연방법에 따른 증오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것도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봐라 이 이집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안티세미즘 이 유대인을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이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거 봐라 이거 불체자 아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온 그 연도를 봐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테러를 저질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개방 같은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런 테러를 이렇게 또 불러왔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탓을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번 사건을 이렇게 또 계기로 해가지고 이슬람 테러리즘에 이렇게 또 초점을 이렇게 또 맞추면서 이슬람교 그 신자들의 이 미국 입국을 지금 금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운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이제 불법 체류자가 이런 짓을 이렇게 또 벌이다 보니까 지금 이 불법 체류자를 이렇게 또 추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더 많은 관심이 이렇게 또 쏠리면서 더 많은 지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누가 더 많은 범죄를 이렇게 또 저지르는지 이제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이민자들,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들보다 범죄율은 이제 훨씬 더 낮다. 통계치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라고 이렇게 끝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범죄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저지르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는 통계치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소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면은 그 쫓겨나는 것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추방당하는 것이 이렇게 또 무서워가지고 더 이제 범죄 같은 것들을 안 일으키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연구에 따른다고 하면은 통계치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 시민들이 더 많은 범죄를 이렇게 또 일으킨다. 율로 본다고 하면은 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으로 이렇게 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숨죽이면서 산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계기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런 범죄를 이렇게 또 일으킨다라는 그런 좀 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워가지고 더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고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실제로 이렇게 또 체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테인션 센터에다가 이렇게 또 가두고 그리고 뭐 추방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스들이 이민 단속국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하는 그 과정이 좀 과잉당속이다 라는 그런 비판이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샌디에고에 있는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안 식당에 갑자기 이 아이스들이 무장을 이렇게 또 한 채 이 마스크를 쓰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소란을 이렇게 또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이제 불법 체류자 4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 고용비, 뭐 허위 진술, 그리고 뭐 불법 체류자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갔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샌디에고 시장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 아이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작정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지금 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을 이렇게 또 조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뭐 시의원은 이 아이스들이 지금 뭐 마스크를 하고 뭐 무장을 한 채 이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꼭 테러리스트 같다라고 하면서 국토안보부 이 아이스들을 역겹다라고 이렇게 또 이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 이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아이스들이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또 착용을 하고 이런 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위협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마스크를 착용을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얼굴을 어디선가 이렇게 또 찾아 뭐 SNS 서비스 같은데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스크를 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신의 그 성과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스턴에서만 저번 달 한 달간에 1,500여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아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현재 검거를 하고 그리고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스들은 하루 평균 1,600여 명 가량의 불법 체류자들을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는 하루에 3천여 명을 지금 체포를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예산을 이렇게 또 잡아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그런 그 자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좀 예산에 이렇게 또 초과가 이렇게 또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테인션 센터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또 수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잡아두는 그 수용소에 그 인원을 이렇게 또 초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이제 마약 거래가 이렇게 또 많이 있었던 나이트 클럽을 이렇게 또 급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66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스 이 국장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아이스 이 국장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생츄어리 시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츄어리 시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을 좀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데 이 생츄어리 시티에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센츄어리 시티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스들이 이런 센츄어리 시티에서는 좀 이제 활동을 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불법 체류자들 체포를 하는 그 건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불법 체류자가 이런 테러도 이렇게 또 일으키다 보니까 더 크게 막 부풀려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라. 이것 바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전 그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지난 일기 때에는 트럼프 대통령 캐비넷들이 좀 이제 정상인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바트러총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제 이 제대로 이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음모론 같은 것들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반복적으로 그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곧 진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그 수많은 얘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실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짓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말이 진실인 마냥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우기기 대마왕이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작전이 이렇게 또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됐고 진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하원에서 One Big Beautiful Bill이 이렇게 또 통과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One Big Beautiful Bill이 이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이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3조 달러 이상, 3 트릴리언 달러 이상 증가가 이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향후 10년 동안 이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3.1 트릴리언 달러에서 3.8 트릴리언 달러의 국가 부채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25년도 이제 말에는 101%에서 2034년도에는 148%대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컷 스펜딩을 해야 한다. 우리들은 지출을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우리들의 이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가 부채가 훨씬 더 지금 많이 늘어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번 대선 때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었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노인분들에 대한 그런 보조금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훨씬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번 대선에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을 이렇게 또 대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회보장 지출을 엄청나게 삭감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저소득층들, 노인분들, 중상층들에 대한 그런 지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삭감을 이렇게 또 한다고요. 그리고 이 감세 혜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텍스 컷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산층들도 이제 텍스 컷이 들어가기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몇천 달러예요. 그런데 이 감세 혜택을 본다고 하면은 대부분 고소득층에 집중이 되어 있다. 고소득층들이 이 감세가 되는 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고소득층들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 감세 혜택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 경제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것은 소비자 대출 금리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주택담보대출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자동차 대출 역시 지금 올라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지금 풀어주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 은행에 대한 금리가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은행들은 웬만하면은 자신들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더 벌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렇게 또 하는데 그 규제를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를 더 올려버리겠죠. 더 많은 돈들이 이렇게 또 좀 이제 부실 대출들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0년 고정 이 모기지를 이렇게 또 보면은 7%에서 7.6%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존 채권 가치가 하락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채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신용 등급 역시 더 하락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국가 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신용 등급이 더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 역시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금융시장비 채권 시장에서 좀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낌새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그 재정 문제가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막 우리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존 문제에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원 빅 뷰티풀 빌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이렇게 또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빌들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레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레곤주에 있는 어느 이제 노숙자 보호 센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 남성이 6월 1일에 칼부림을 이렇게 또 저질렀다고 합니다. 대략 한 20cm 정도 되는 그 칼로 12명을 찌르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용의자를 바로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체포를 이렇게 또 하니까 42살의 어느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부상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 12명이 이렇게 또 찔렸다고 하는데 26살에서 57세 사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12명 중에 5명은 좀 심하게 이렇게 또 찔려가지고 이 중상으로 지금 입원을 이렇게 또 해 있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용의자는 이 범행을 이렇게 또 저지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렇게 또 도망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보호소 근처에서 경찰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범인을 살인미수 1건 그리고 2급 폭행 11건으로 이렇게 또 기소를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보석 없이 구금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재판은 6월 9일에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고 하고 법적 대리인은 용의자는 아직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 동기가 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은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칼부림을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부려가지고 이 무고한 사람들이 무고한 홈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찔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오레곤도 이 노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다고 하거든요. LA가 가장 많기는 많죠. LA도 가장 많기는 많은데 그런데 이런 이제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도심지들에 특히 좀 이제 많은 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많기는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노숙자들은 살기도 이렇게 또 빡빡한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더 좀 이제 힘든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에서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산불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캐나다 중부에서 100개 이상의 산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발생이 된 그 연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산불 100여 개 중에 91건은 통제불능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연기가 미국으로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내려오고 있으면서 메인주까지 지금 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내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메인주는 이제 하늘이 이렇게 또 뿌옇고 좀 이제 공기질이 굉장히 나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문 닫아주는 게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출 그리고 일몰시 이제 연기로 인해 가지고 붉은 태양이 이제 관측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연기는 아마도 이제 목요일부터 조금씩 이렇게 또 약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기가 이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남부로 이렇게 또 오면서 이 메인주까지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연기 노출에 이제 민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 질환자들 그리고 이제 노약자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밖에 안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있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상기후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산불이 더 많이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구온난화 이 이상기후 이런 것들 선진국들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좀 이제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게 되면서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이상기후 같은 것들, 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이거든 다 이제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또 치부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전 세계 이런 이상기후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 도지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 미 정부를 엄청나게 축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대응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페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또 축소를 해버리고 그리고 뭐 기상청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잘라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조만간 이 허리케인 시즌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는데 그것에 잘 대응을 이번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번 이제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아마도 더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가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저번 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다가 대고 중국이 네, 이 무역 협상 우리 한 것을 지금 깨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뭐 히토류 같은 것들을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보내야 하는데 지연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측에서는 우리는 잘 이행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무역 협정을 한 거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무역 전쟁 같은 거를 다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또 흔들렸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랑 이번 주 안에 아마도 이제 전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무역 전쟁 하는 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위기가 좀 이제 완화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저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정책을 25%에서 이제 50%로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에서도 뭐 난리가 나고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또 난리가 나고 어쨌든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불안한 상태가 이렇게 또 많은 그런 가운데 시진핑이랑 이렇게 또 통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이제 긴장이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시진핑이랑 이제 통화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과연 잘 통화가 끝날지 아니면은 또 난장판을 이렇게 또 만들어 둬 가지고 더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이렇게 또 빠질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다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다호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다호에 있는 보안관 셰리프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연방 정부가 피난처 도시 리스트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피난처 도시 리스트에 이 아이다호에 있는 어느 한 도시가 이렇게 또 포함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다호는 이 피난처 도시가 아니다. 이 피난처 도시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이다호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센츄어리 시티 그 리스트에 우리 아이다호 도시가 들어갔다고라고 하면서 이 아이다호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안관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큰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센츄어리 시티 그 리스트를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다호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민법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스들이랑 이렇게 또 협력을 하면서 이 이민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했었던 사람들까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뒤통수를 이렇게 또 맞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 그 고위 관료들이 알래스카 유전에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석유, 가스 같은 것들을 개발을 지금 확대를 지금 하려고 이렇게 또 추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에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 북부에 있는 대규모 이제 유전을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석유랑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을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알래스카에 있는 송유관 그 석유 흐름을 2배로 이렇게 또 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역시 더 많이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가 지정을 한 국립 석유 보존 지구 개발 제한 조치를 이제 철회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알래스카에서는 진짜 줄 베이비 줄 여기저기 이렇게 또 뚫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석유들, 천연가스들이 이렇게 또 개발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80년대에는 하루에 200만 배럴까지 이렇게 또 뽑아냈던 그 석유관들이 2024년도에는 평균 46만 배럴까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석유 더 많이 이렇게 또 캐야지만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벌어들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래스카 이제 원주민들 지도자들도 지금 이 공화당의 정치인들을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알래스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개발을 더 많이 해야지만 우리들이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에서는 환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판도 지금 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 단체에서는 이 알래스카가 기후 변화 영향을 직접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지금 뭐 기후 변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알래스카를 본다고 하면은 눈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녹아내리고 있고, 지금 이 기온이 이렇게 또 따뜻해지고 있으면서 폴라베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곰들이 지금 뭐 굶주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마을을 이렇게 또 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화석 연료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는 것을 확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이렇게 환경 단체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이 알래스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석유들이 이렇게 또 뽑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도 좋아한다고 해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OECD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OECD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 그 전망치를 3.1%에서 2.9%로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2%에서 1.6%로 하향 조정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2026년도에도 추가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GDP는 계속 이렇게 또 하향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경제도 지금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3%로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도 2026년도에도 이제 전망치를 이렇게 또 낮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역 긴장과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역 정책들이 이 관세 정책이 아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불확실성에 이 GDP가 더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철강,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대까지 이렇게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자국 보호주의를 이제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OECD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경제는 호황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 OECD나 여러 가지 이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상황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짓된 그런 주장이 언제 끝날지 이제 조만간 이제 끝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조만간 아마도 올해 말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민낯이 이렇게 또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또 바꾸겠지.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해놨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봐도 비디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올 연말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큰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요. S&P 500도 한 0.2%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0.6%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제 별다른 움직임이 이렇게 또 없는데, 왜냐하면은 이 OECD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좀 이제 우려가 이렇게 또 커지다 보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이렇게 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의 이제 선호가 이렇게 또 더 높아지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 만기 수익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이제 전망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분석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6조간은 시장에는 주식 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포지션을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어느 이제 분석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별다른 움직임은 이렇게 또 없다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잡 오프닝 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 현황이 이제 나왔는데 지난 4월달 일자리 현황은 구인 건수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고용 시장은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달 구인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40만 건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전월 대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19만 건이나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예상치 710만 건을 이제 웃돌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구인 대비 뭐 실업자 비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1대1로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용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6만 명이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560만 명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고는 19만 명이 이렇게 또 줄어가지고 179만 명으로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정상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5월 이제 비농업 그 고용 보고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용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있지 않습니까? 페드에서는 아마도 이제 현재 금리를 계속 이제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아마도 이제 안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고용 시장이 안정적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아마도 계속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오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주식이 15%가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제 폭등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페이스북 메타 있지 않습니까? 메타에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랑 20년간 핵 발전 전력 구매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20년 동안 1.1 기가와트 전력을 이제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메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전력이거든요. 당연히 이 엔비디아 그 칩도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돌리기 위해서 또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전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 이 컨스텔레이션, 이 원자력 발전소랑 이렇게 또 20년 동안 계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1.1 기가와트 전력을 이제 구매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컨스텔레이션 주식이 15% 이제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메타뿐만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IT 대기업들도 구글, 아마존,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AI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 에너지 분야에 대규모로 이렇게 또 투자를 이렇게 또 하면서 협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I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 엔비디아 칩도 있긴 있지만 바로 이 전력이기 때문이죠. 전력이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핵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도 더 많이 이렇게 또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2050년도까지 핵 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는 그런 이제 캠페인에 지금 뭐 동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2050년도까지 핵 에너지 생산을 4배로 늘리는 계획을 지금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 핵 발전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위험한 것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MR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형 모듈 이제 원자로라고 한다고 하네요. 스몰 모듈 리액터 같은 그런 이제 차세대 원전 개발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이 대기업들이 이런 에너지 기업들이랑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그리고 협력을 이렇게 또 맺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런 이 핵 발전소, 뭐 SMR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달러 제너럴이 오늘 주식이 15%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달러 제너럴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게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 제너럴의 소비층이 지금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이렇게 또 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들이랑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들이 달러 제너럴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유입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매출이 지금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조금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또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경제가 별로 안 좋아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중산층들이나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들이 달러 제너럴까지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이제 나빠지려고 한다라는 그런 징조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달러 제너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새로운 뭐 고객층도 이렇게 또 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세 대응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달러 제너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이제 낮추면서 공급망을 지금 다변화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공급업체랑 지금 협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에 매장 방문 이제 고객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폭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산층들이랑 그리고 고소득층들이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방문 시 지출 금액이 2.7%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또 좋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인 고객층들은 바로 저소득층들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핵심 고객들은 60% 정도가 연간 가구 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달러 제너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소득층들이 더 이렇게 또 힘들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뭐 중산층들이나 이 고소득층들도 이렇게 또 힘들어지게 되면서 이 달러 제너럴에 이렇게 또 고객들이 이렇게 또 몰리게 되면서 매출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또 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 미국의 경제가 조금씩 이렇게 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또 좋게 나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5월달 이제 판매가 작년 대비 해가지고 16%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드의 내연기관 차량의 이제 판매는 17%가 이렇게 또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는 29%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전기차 판매는 25%가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특히 이제 전기차 F150 있지 않습니까? 전기 F150의 이제 판매가 많이 줄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제 판매 증가는 이 직원 대상으로 한 그 가격 할인 프로그램 이것뿐만이 아니라 7월 4일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는 프로모션 때문에 이 매출이 이렇게 또 늘었다, 이제 판매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2일부터는 이 포드 자동차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고 하네요. 포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오거든요. 많이. 그렇다 보니까 25%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되면서 5월 2일 전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차를 이렇게 또 사려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또 판매가 이렇게 또 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5월달 이제 판매 속도는 지난 3월달, 4월달에 비해 가지고 둔화가 되기는 됐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작년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또 팔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5월달 중으로 이제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가격을 올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 차를 이렇게 또 필요한 사람들은 차를 사려고 몰렸기 때문에 판매가 이렇게 또 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이제 6월달, 7월달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또 줄어들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